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 버클리 한인방송국 버캐스트 뉴스 이지훈입니다. 가락기 세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터. 산업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열정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학생 인턴 제도. 인턴 제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듯 3D 프린터가 신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란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물건을 똑같이 복제해내는 기술인데요. 어떤 제품이라도 설계 도면을 가지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량은 단순히 산업 분야를 뛰어넘어 예술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터에 대해 버캐스트 문화팀이 취재해보았습니다. 이걸 3D 프린터로 찍어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실물의 입체 모양을 찍어내는 3D 프린터는 미래의 10대 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본격적으로 상용되면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거라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상품의 설계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만들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3D 시스템즈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D 프린터는 현재 실험 단계를 지나 여러 방면에서 상용화되어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래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앞서 산업용 샘플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3D 프린터는 예전부터 공장이나 대기업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발, 휴대폰 케이스, 자동차 부속품 등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졌고 개발 초기에 플라스틱에 제한되었던 소재도 고무, 금속, 세라믹 등 150여 개 소재로 확장됐습니다. 또한 어떤 제품 아이디어든 설계도만 있으면 1시간에서 하루 안에 실제로 만들 수 있어 제품 출시가 획기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모형을 3D 프린터로 찍어내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버클리 또한 3D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실내로 2013년 버클리 학생들이 세계 최초로 드림박스라는 3D 밴딩 머신을 개발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d what it was is we tapped into a 3D printer and we let people either basically use that 3D printer by uploading things online or by going to the vending machine itself and choosing things, and it would print it and it would dispense it. And what we started to notice as we started watching people use Dreambox is that no one had content to print. We started looking around ways to create 3D content, and we thought the easiest possible way to create 3D content is 3D scanning. 3D 프린터는 입체적으로 그려진 물건을 가로로 잘라 분석하고 0.01에서 0.08mm의 막을 한 층씩 쌓아 물건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완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3D 프린터만의 정교함 덕에 예술 분야에서 3D 프린터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he lines of the print that you might think are distracting, if you're designing for the way the printer works well, they can be a nice feature, a sort of surface detail of small ridges that if it's paid a little bit of attention to, can look nice rather than being a distraction to a pure form. 3D 프린터 기술 사용이 점차 커지는 것을 반영하듯 UC 버클리에는 3D 프린터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학생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3D 프린터를 통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건을 사기보다는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토론합니다. We have a decal called 3D Design and Printing. One of the really neat things about 3D printing and design is you can have an idea in your head, something you'd like to see, something you'd like to make, and then you can spend a couple hours on your computer designing it and then print it and have that thing in real life, which is a really interesting experience and something that's really enjoyable. It's been great so far. We've learned how to use Fusion 360, which is a CAD programming software where we get to build whatever we want and then 3D print it if it's feasible. So I'm excited to see how 3D printing is going to work out in the medical field. 3D 프린터는 예술 방면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대중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것입니다. 영국 워릭대에서 3차원 프린터를 연구하고 있는 크리스 라이어 교수는 지금의 프린터처럼 집집마다 한 대씩 3D 프린터를 갖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3D 프린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그러했듯 순식간에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누구나 기업가가 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3D 프린터는 3차 혁명의 주인공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의 오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널리 상용화되면서 제작과 유통 방식에 불러올 변화의 파괴력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직접 총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제조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3D 프린터가 어떻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버캐스트 문화팀이었습니다. 최근 열정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정페이란 열정이 있으면 돈은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업들이 무급 또는 매우 낮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준비생들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이 인턴 과정을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지원하는 대학생들도 선발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기업 측도 많은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인턴 제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버캐스트 사회팀이 취재해보았습니다. 최근 시청자와 누리꾼 사이에 화제의 중심에 선 TVN 드라마 미생. 이 드라마의 원작인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은 한 사회초년생의 눈으로 바라본 직장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장그래가 종합무역상사의 인턴으로 취직하면서 겪는 직장 생활의 애환을 그려내며 현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 사원들의 모습을 통해 인턴 제도의 문제점들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턴 제도란 지원자가 조직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잠정적인 수습 기간 동안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정식 신입사원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기업 인턴 제도는 1980년대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하기에 도입했습니다. 1984년 럭키금성, 현 LG그룹을 시작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삼성, 현대 등의 그룹사들이 본격적으로 인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인턴 제도는 취업준비생들의 주목을 받으며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인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변질되면서 본연의 취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턴 제도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턴들 사이에 커피, 카피, 코피 3종 세트가 유명합니다. 커피는 커피 타기 심부름, 카피는 복사 심부름, 코피는 코피 날 만큼의 과도한 잡무 등을 뜻하는데요. 커피, 카피, 코피 등 3종 세트로 얼룩진 인턴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턴을 채용했으면 이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제 이 사람이 더 성장하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인턴을 채용했으면 이 사람을 더 트레이닝 시켜갖고 자기 회사 사람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턴 제도 본래 취지와 장점은 청년들이 취업 이전에 실무적인 업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리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부재로 인해 몇몇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인턴 제도에서는 청년들이 이러한 장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이지만 대한민국 인턴 사원은 스펙 한 줄 쌓기 위해 최저임금에 준하는 시급은커녕 무급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무급으로도 많이 하고, 유급이어도 적은 수당을 받으면서 인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업들은 갑의 입장에서 저희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인턴 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는 삼성, SK, 구글 등 기업에서의 인턴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최근 전공별 직무별로 인턴 사원을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고, SK의 경우 형식적으로 인턴 사원을 활용하지 않고 신입사원과 같은 일을 시켜 성과를 낼 경우 하반기 공채에서 정식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구글은 인턴 사원들을 정식 사원들과 차별하지 않고 인턴 사원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 사원들은 연간 7만에서 9만 달러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페이스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 사원들도 77,544달러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턴 경험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수많은 대학들이
체계적인 인턴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대학 UC 버클리에서는 커리어 센터라는 부서가 인턴십 엑스포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턴십과 부가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전공별로 유용한 실질적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턴십 엑스포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Type of general letters and sciences major, non-business, non-econ, to basically go out there and try to give different employers your best shot because it might surprise you. 현재 한국의 인턴 제도는 인턴 제도의 커리큘럼 부재로 인해 본연의 제도가 제시하는 방향과 다르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인턴 제도를 통해 기업과 인턴 사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버캐스트 사회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클리 안팎의 소식을 한눈에 쏙쏙 전해드리는 버클리 프리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디지털 예술의 총향연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댄스 댄스 다큐멘트 이셀프가 12월 4일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카운터펄스 공연장에서 상연됩니다. 발레 안무가 제스 커티스 및 유명 비디오 사운드 아티스트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낸 이 콜라보레이션 무대는 디지털 시대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유명 배우도 참여한다고 하니 색다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한번 크게 웃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동예배소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가 12월 3일과 10일 샌프란시스코 더 달크룸에서 상연됩니다. 이 공연은 유명 코미디언 매트 리브와 스티브 포스트 그리고 호리오 방그롤이 주관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들도 출연한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박장대소하며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유쾌한 에너지를 얻어가시면 어떨까요? 12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전 세계인의 축제 크리스마스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유니버시티 합창단과 챔버 합창단이 캐롤 윈터송이라는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12월 10일 수요일 버클리 헤르츠홀에서 펼쳐질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지휘자 마리카 쿠즈마가 연출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전통적인 캐롤과 현대 캐롤 모두를 소화해냈다고 하는데요. 가슴 벅찬 따뜻함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클리 프리뷰의 김현주였습니다. 버캐스트 가을학기 세 번째 뉴스는 박노해 시인이 별은 너에게로 라는 시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느껴지는 고려 분식, 버클리 한인마트 존스턴스 마켓, 살아있는 싱싱함 CU 스시, 한식과 양식의 환상적인 조합 크런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국물 강남 월남국수, 버클리 진짜 맛집 김치가든, 매일매일 깨끗하고 상쾌하게 벌링게임 원아웃 클리너스, 당신의 환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박준영 치과와 함께합니다.